Un momento prego, la chiamano per una collettiva. Bleiben Sie bitte am Apparat, Sie werden für ein Konferenzgespräch verlangt. Un instant s'il vous plaît, on vous demande pour une conversation conférence. Un moment. Pronto? Ciao Poppy! Adesso vi passo Chiara! Cari miei, dobbiamo fare un giro per il mondo. Sarà lunghetto perché il mondo è un po' grande. Pronto? Ci siamo tutti? È una conferenza telefonica dove io do un pensiero spirituale forte che tutti viviamo insieme. Quando chiamiamo queste 80 zone rispondono: ciao, come va? Come stai? Per cui è tutta una famiglia che vive, è una meraviglia. Avevo per scopo di farci fare un santo viaggio, un viaggio dunque verso la santit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콜라레 운동이 제안하는 새로운 패스웨이 슬로건입니다. 불의와 분열, 수많은 종류의 가난을 목격하고 직접 피부로 느낌으로써 우리는 변화의 불꽃을 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스웨이란 무엇인가요? 패스웨이는 형제를 증진시키기 위한 캠페인으로 정치, 경제, 평화, 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활동과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펼쳐집니다. 향후 2년간 패스웨이의 주제는 Embrace Humanity, Spark Change, 인류를 감싸 안고 변화의 불꽃을 일으키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우라이고 학생이자 작가입니다. 꼴레가멘토 합동 연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포클라레 운동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소식을 공유하는 시간이지요. 저는 토마소이고 포콜라레 운동 국제 소도시 루비아노 소재 소피아 대학원 대학교 철학과 연구원입니다. 소피아 대학과 관련하여 오늘 이탈리아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피아 대학의 새로운 학술 발표가 방송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자막에 적힌 링크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토마소는 로카기 파파의 포클라레 운동 국제본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저희만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인사를 드릴 분이 여기 함께 계시는데요. 리쇼큐세카이 불교 운동에서 유럽과 아프리카 책임자이신 카츠토시 미즈모 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케냐와 연결하여 또 다른 특별한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따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마따 들리시나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피에로 소도시에서 큰 인사를 보냅니다. 이곳에 우리와 무슬림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모하메드 쇼말리 박사님도 계십니다. 이 며칠 동안 우리는 종교 간 대화를 더 깊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따.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5월 초 루피아노의 소피아 대학원 대학교에서 쇼말리 박사님과 가졌던 그리스도인과 무슬림과의 대화의 멋진 순간이 아직도 제 마음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쇼말리 박사님은 이스라 박사님과 샤나제 사피에디네 박사님과 더불어 케냐의 마리아 폴리 피에로에 가 계십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1시간가량 함께하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은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1부는 토마스가 좀 더 자세히 소개할 테니 제가 미리 언급하지 않겠고요. 2부는 두 대륙,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일주가 될 것입니다. 여행 가방 준비하세요. 3부에서는 몇 가지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향후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토마스? Questo servizio ci arriva dal Giappone ed è un esempio di come 이 소식은 일본에서 온 것인데요. 사회 공동체를 타격하는 비극적인 현실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용기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여성들이 함께 모여 오늘날 사회적 비상 상황, 곧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끌어안고 이에 대응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게 될 영상은 좀 더 긴 영상의 맛보기에 불과하며 전체 영상은 며칠 후 합동 연결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어 외에 5개 언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일본 여성들의 생활 방식은 매우 크게 변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업주부의 숫자는 점차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정주부일 수도 있지만 다시 직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년) 전 제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기차를 타고 도시를 다니곤 했는데 가끔 공지사항이 들려왔어요. 누가 인명사고라고 번역해 주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런 공지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나중에 저는 그것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식임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여성 자살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전에는 그저 잠재적이었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20년 11월 어느 날 쿄코가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정말 여성들에게 얼마나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띠와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미띠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코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둘 다 이 사회 문제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커뮤니 하트, 친교의 마음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コミュニハートプロジェクトがとても大事にしている 코무니 하트 프로젝트의 핵심은 자신의 내면과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연결하고 일치시키는 というふうに 것입니다. 私たちは考えています。 이는 매우 참신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종교 평화 협의회 젊은이 부문의 활동 가운데서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것이 젊은이 특유의 방식으로 도전에 맞서는 매우 혁신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コミュニハートプロジェクト 코무니 하트 프로젝트의 우리 6명의 스텝은 전부 종교와 연령대가 다릅니다. 大変だったことを覚えています。私は、14歳の時にお坊さんになりました。でも、この、石山寺の住職になって 저는 14살 때 승려가 되었고 지난해에 이시야마 절의 주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저 같은 젊은 여성이 이렇게 큰 절의 주지가 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대개 일본에서는 60세 이상의 남성들만이 절의 주지성이 됩니다.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함께 비교해보고 제 불안이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不安と 없습니다. かまた逆に嬉しいことっていうのをお話しできる人がいなかったんです。コミュニハートプロジェクトでは 교무니 하트 프로젝트가 제게 매우 소중한 점은 저와 같은 세대의 여성들과 더불어 함께 같은 목표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점입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진 않지만 종교적 믿음을 지니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제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大きな幸せでした。 제게는 제 감정들을 똑바로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確認したこともそうです。 저희는 첫 20명의 젊은 여성들에게 코무니 하트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5가지 주제를 다루었는데 삶과 행복, 관계, 소통, 여성과 사회, 그리고 마지막은 고통입니다. でこのコミュニハートプロジェクトのすごく重要なところは 코무니 하트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 6명의 스텝이 가르치는 사람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생이 아닌 위치에서 우리는 참가자들과 함께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룹니다. 우리는 마치 비행기 승무원처럼 늘 승객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그들을 돌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 여행을 주제로 택했습니다. 飛行機での旅ということをテーマに挙げました。そうですね、人と自分の心の内を話したりっていうこと 다른 사람들과 제 감정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저는 그런 것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체험한 후에 결혼했는데 남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잠시 멈추어 제가 배웠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사이에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저는 내가 남편을 위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 생각했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신뢰했던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지요. 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것은 각자 자신이 겪은 과거의 고통이나 자라온 과정이나 자신이 살아온 방식 등 모든 것을 내어준 덕분입니다. 키아라 루빅, 카스텔 간돌포, 1989년 2월 25일.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때 사람들은 세상과 우주가 정착되고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별들이나 꽃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체 앞에서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는 순간을 통해서 관상이나 평화, 하나님과의 일치를 찾고자 했습니다. 반면 이제는 세상은 진화해가고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것은 변하고 인간은 자신이 그 움직임 가운데 있으며 완성을 향한 이 흐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러니 더 이상 인간은 그저 멈추어 관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더불어 이 진화에, 이 창조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사무실, 공장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창조주 하느님과 더불어 세상을 건설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뚜렷한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곧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의 팔로서 앞으로 나아가 세상을 건설하고 있다는 의식입니다. 파스칼레 포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중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의 한 형태는 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기도이다. 무엇보다 공장 근로자들이나 고된 하루를 보내고 거의 생각할 여력조차 없고 기도조차 하기 힘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만일 그가 단순한 지향을 갖고 아침에 자신의 하루 생활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기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저녁이 되어 근로자가 피로감 속에서 비록 아주 짧게나마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순간을 가질 때 그는 그분과의 일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로 전체를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곧 그분과 진실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마음을 열고 느끼고자 하는 것은 결국 바로 이것이다. 온 세상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대한 기도가 될 수 있으며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진호 조르다니 불꽃의 일기 중에서 오늘 아침 나는 하나님 가까이 다가간 듯했다. 그분을 그렇게 가까이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참으로 기뻤고 여전히 마음이 설레인다. 자유로이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한 듯하고 내 목표는 더 이상 그것을 잃지 않는 것이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나를 땅에 묶어 놓아두었던 장애물을 극복했다. 지금 나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 내 바람은 크지만 그분 자비는 훨씬 더 크시다. 더 이상 허영이나 그릇된 욕구가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 잿더미를 털어내고 곧장 하느님께로 간다. 인간은 나를 배신하고 모함하고 죽일 수도 있겠지만 내게는 하느님이 계시다.
난 그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며 그들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 키아라 루빅, 파스칼레 포레지, 이지노 조라는 시민사회의 영성, 모두의 영성, 일터와 도시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영성을 묘사했습니다. 이 글들을 낭독해 주신 신치아 마리솔로, 알레산드로 비알로, 다비네 비가노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합동 연결은 우리를 여러 도시로 데려다 주는데 특히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두 대륙의 도시들입니다. 이 두 대륙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들 사이의 대화가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포클라레 운동의 회장과 공동회장이신 마가렛 카람과 헤수스 모란께서 최근 이 두 대륙을 방문하고 방금 돌아오셨습니다. 마가렛 환영합니다. 헤수스 잘 오셨어요. Vi accoglie l'applauso caloroso della sala del centro del movimento. 이곳 포콜라레 운동 본부 강당에서 열렬한 박수로 두 분을 환영합니다. 두 분은 포콜라레 운동 본부 대표단과 함께 5개국을 방문하셨지요. 한국, 일본, 피지 제도,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다양한 문화 사람들, 그리스도교인들과 다양한 종교 신자들, 시민사회 및 종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포콜라레 운동 회원들을 만났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정말 매우 이례적인 여행이었어요. 어떤 이벤트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생활한 체험이었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12차례의 비행기 여행으로 수만 킬로미터를 다녔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체험이었어요. 물론 오늘 그 모든 체험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몇 가지 스케치 정도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여행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체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소식 전달을 가능하게 해주신 여러 나라의 커뮤니케이션 팀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출발하도록 할까요? 첫 단계 한국입니다. 여러분의 한국 방문 소식이 뉴스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한국 카톨릭 TV 방송도 여러분의 첫 공식 모임에 참석하여 그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대화, 인류 가족의 문화가 되다라는 주제의 한 모임이었습니다. 발췌한 짧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클라레의 정신과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도 시작되었으면 하는 기도를 그 모임에서 주님께 바쳤습니다. 2001년 부활절기에 로마 일치 모임에 초청받아 참석한 후 귀국해 그해 여름 많은 교인들과 함께 여름에 열린 4일간의 모임 마리아폴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마가렛 카람 회장은 담화에서 한국의 그리스도교와 이웃 종교들이 평화와 형제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한국뿐 아니라 한국을 넘어 평화와 형제애를 가져오려는 우리의 노력과 협력을 새롭게 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공동회장인 헤수스 모란 신부는 오늘날에는 선한 의지를 지닌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존이 필요하다며 대화를 통해 하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예언적 공간들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회장단은 그리고 대전으로 가서 성심당을 방문하셨지요. 성심당은 EOC, 모두를 위한 경제, 정신을 따르는 기업으로 약 70년 전 찐빵 판매로 시작하여 오늘날은 대규모 요식업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그 사명감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나 혼자 잘 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을 이렇게 좋게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제 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되어가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성심당은 한국의 제빵 케이크 업체로서 모든 이를 위한 경제 프로젝트를 따르는 기업입니다. 60여 년 전에 역사를 지닌 성심당에서는 현재 848명의 직원들이 하루 1만여 명에 이르는 고객들을 위해 일하고 있고 늘 나눔을 실천하며 매일같이 80여 곳의 사회사업단체에 빵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뭘 잘하거나 이런 게 있진 않았었는데 그 매일에 반복되는 그냥 작은 것들을 계속 쌓았던 게 40대가 됐었을 때는 조금 그 결과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장에 힘든 거라도 조그만한 거라도 그냥 반복을 하면 그것이 결실이 꼭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1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이게 기적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EOC를 통해서 성심당을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를 계속 이어가는 게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됐었을 때부터의 계속 사랑이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어서 그건 사랑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질인 것 같아요. 저는 본질. 우리의 정체성은 본질인, 그래서 맛있어야 되는 거. 왜냐면 저희의 그 기본은 결국은 맛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사랑받을 수 없기 때문에 EOC의 주랍 문화는 뺏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오는 것이라는 것들은 세계 공통된 현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뺏는 문화, 또 싸우는 문화, 남을 누르는 문화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주고 이해하고 베풀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만 전쟁도 없어지고 또 사회가 좋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심당의 이야기와 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몇 년 전 제작한 영상을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가렛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카리스마, 곧 일치의 카리스마가 한국 사회처럼 바삐 돌아가고 획기적인 최첨단 진보 사회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기에 몇 가지 요점을 적어왔는데요. 정말 한국 사회는 잘 짜여지고 조직적이고 능률적인 사회입니다. 한국 포콜라레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진정한 도전은 그 모든 것에 휩쓸리지 않고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더욱 더 키아라 루빅이 말씀하신 삶의 대화에 문을 열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우리 운동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 대화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가지 경험을 나누었는데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있던 포콜라레 인근의 공원에서 산책을 했는데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소 이상해 보이는 나무였지만 위로 자라지 않고 길게 옆으로 자라고 있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가지들이 서로 교차되어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대로 전체의 가로수 나무 가지가 그렇게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이 제게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나무들처럼 우리는 늘 팔을 열고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놓아주신 모든 사람들의 삶, 그들의 고통과 기쁨의 마음을 활짝 열어 다른 이들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본질 또한 제게 또 다른 확신을 주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듯이 평신도 순교자들과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으로부터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다른 시대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용기, 일치의 카리스마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 사업회는 성숙하고 숫자도 많은 사업회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용기를 지니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렛.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입니다. 지난 여행 기간 중에 진행된 여러 중요한 일정 가운데 도쿄의 소피아 가톨릭 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엄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희망의 징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강연자 중에는 여러분 외에도 이 대학의 여러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그중 예수회의 일본 광부장을 역임하신 렌조 데루카 신부님도 계셨습니다. 저희는 이분께 오늘날 일본의 가톨릭 교회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렸습니다. 일본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 교회를 그저 일본인들로만 구성된 교회로 보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적어도 2~3배 이상인데 일본 출신이 아닌 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곧 일본 교회는 그저 일본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일본인들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일본에 존재하지만 일본인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많은 일본 신자들이 다른 나라의 신자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봅니다. 그러니 비일본인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일본의 규범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베트남, 라틴 아메리카, 인도, 필리핀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즉흥적으로 이 심포지엄의 제목을 다시 들어 헤수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위해 희망의 징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희망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고대의 시인들은 희망은 꿈의 자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악몽이 아니라 꿈의 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해 희망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배운 것은 희망이 성공이나 우리를 따르는 사람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통계 수치에 따라 다양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복음화되고 500년이 흐른 후 1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희망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곳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그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직 그 며칠이 뇌리에 남아있고 그중 한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희망은 충실성으로 입증된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그것을 배웠고 큰 희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피지 제도입니다. 사진들을 보니 여러분도 세부 예식을 통해 정말 피지 사람들이 되신 것 같네요. 알코올 음료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알코올이 아니라고 하니 말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 피지 사람들이 되었어요. 심지어 5일 후 우리가 떠나야 했을 때 이분들은 또 다른 이런 예식을 마련하여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들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니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 남아 우리가 다음 목적지에 건강하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alla nostra prossima destinazione. Un sacco di... 참으로 엄숙한 예습들이네요. 전통 깊은 문화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독창적인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 피터 엠버슨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 사람이며 정부와 유엔의 정치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문화에 따라 우리 민족은 무엇보다 공동체를 중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라는 시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소 포클라레와 같지요. 그 모든 것이 삶입니다. 일상생활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의례와 관행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다른 이들이나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자각과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바로 그것이 태평양 사람들이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저희들이 포클라레 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상이나 복음에 관련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대화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운동이 가고 있는 방향에 가치를 더해줄 것입니다. And how the movement, the direction in which the movement is going into.
피터 엠버슨은 태평양 문화에 뿌리를 둔 대화의 가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렛께 질문드립니다. 일체의 영성은 이런 문화적 맥락 속에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할까요? 피지 제도에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들과 음식이나 음료를 함께 나누고 춤추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저 피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푸투나나 뉴칼레도니아, 키리바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게 이들은 한 가지 매우 깊은 성찰을 하게 했는데요. 우리가 듣기로 이들은 수천 년 역사의 문화를 지녔고 그 문화는 전통들을 탄생시켜 그들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인들에게서만 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세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전통들은 우리가 만난 젊은이들 안에도 매우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하는 행위들이 아마 좀 이상해 보이고 아주 먼 현실로 느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때로는 민속학적인 것만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매우 풍요로운 인간적 가치를 담고 있고 그것을 우리 이상이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그들을 보고 그들 삶에 참여하면서 저는 그들에게 그들 문화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의 카리스마는 절대 우리 자신과 우리 문화를 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심오한 그 가치를 더욱 찬란히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념이 태평양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들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그곳을 출발하여 오스트레일리아의 다문화 대도시 시드니로 가셨지요. 오스트레일리아 포클라레 공동체와의 만남 가운데 젊은이들과 만남이 있었는데 그중 두 젊은이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렛과 헤수스는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체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믿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서로 다름을 극복하고 있고 어떻게 함께 일하고 있는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바로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체험 같았습니다. 우리는 늘 모든 것에 의견이 같지는 않지만 그것도 생활의 일부지요.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다면 거기에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분들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답변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분들도 그것을 믿고 계십니다. 끼아라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느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셨듯이 말입니다. 마가렛과 헤수스가 끼아라 똑같은 믿음을 지니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매우 용기를 주고 자극이 됩니다. 정말 멋집니다. Unity, it's very important in the Focolare. I feel like as a young person 포클라레에서 일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로서 때로는 직장에서나 대학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일치이고 우리가 젠들과 함께 살아가는 형제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 삶을 채워줍니다. 일체 영성과 어디를 가건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제 삶의 근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모든 행위의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my life and I want that to underpin every action I do as well. 로렌스는 오늘날의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에서 겪고 있는 몇 가지 커다란 도전을 말해주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많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이 점에서 헤수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Come tu hai detto all'inizio, una delle grandi bellezze dell'Australia è la multiculturalità. 앞서 토마소가 언급했듯이 호주의 커다란 특성 중 하나는 다문화성입니다. 물론 여러 다른 아름다운 도시들도 있지만 시드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일 것으로 보는데 늘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문화성은 매우 커다란 가치를 지닙니다. 그들은 어떤 스포츠 행사를 위해 노래를 만들었는데 후렴구는 나, 너, 우리는 호주인입니다. 그런데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호주인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호주 사람이라고 느껴지니 국적을 지녀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도전이라고 한다면 이 현실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저 서로 나란히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곧 이라크인, 레바논인, 필리핀인, 한국인, 중국인, 앵글로색슨계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깊이 들어가 참으로 깊은 공통의 뿌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뭔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으며 이는 물론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소외되어 왔던 원주민 문화의 여지를 내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호주가 지닌 커다란 상처입니다. 그러니 이 다문화성은 이 백성들이 문화와 국가의 생활에 온전히 편입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호주인들은 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임에서 이런 다문화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하나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운동 일치의 영성이 호주가 그 다문화성에 깊이 뿌리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 mettere radici profonde alla sua multiculturalità. 이 나라의 멋진 도전을 우리 자신의 것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여행의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자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입니다. 이 단계를 요약할 수 있는 단 한마디가 있다면 대화일 것입니다. 사람들과 문화와 종교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무슬림으로서 자카르타 국립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아리프는 삶으로 이루어진 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In Indonesia especially, you know the netizens and all that. 특히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대개 논쟁을 벌이지 대화하지 않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누군가 논쟁을 벌이려 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 드는 것입니다. 어떤 논점이 가장 뛰어난지 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되려면 어느 순간 당신 의견에 동의한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 번은 서로 공동의 여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 포클레 운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소위 종교인이라고 말하려면 서로 다른 종교인들과 일하기도 해야 하겠지요. 다른 종교들 사이에서 뭔가를 하려면 먼저 어떤 종교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피상적인 종교 혼합주의가 아니라 나의 종교적 신앙을 갖고 상대방의 종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를 바꾸려 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especially these days. Yeah. 적어도 한 번은 공동의 장을 발견하는 것. 아리프는 대화의 출발점이 그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가렛은 이 인도네시아 영상에서 언급된 대화와 관련하여 뭔가 제시해 주는 바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앞서 들었듯이 인도네시아에서 종교 간 대화가 부각되었고 특히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정에서 이슬람과의 대화가 부각되었습니다. 지금 얘기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지만 이와 관련해 우리가 한 모든 것에 대한 기사가 나갈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체험이었는데 우리는 대화에 매우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거기서 우리는 대화를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깨아라가 정의하셨듯이 대화는 일치를 이루기 위한 고속도로입니다. 대화는 우리가 가졌던 다른 여러 만남에서도 느꼈지만 더욱더 우리의 생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행동 방식이 되고 무엇보다 오늘날 현대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그 모든 도전들에 대해 그렇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사이의 대화, 또한 다른 종교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요. 포콜라레 운동은 벌써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대화를 하고 있고 깨아라는 우리에게 그것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느낀 것은 우리는 이런 대화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 달 반 동안 5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이 여행에 대해 가능하다면 어떤 결과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결과 보고라고요? 네, 뭔가 말할 수 있을 텐데 마가렛과 함께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어떤 분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 여행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빌리면 다양한 변방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지요. 피지 제도 같은 변방인데 남녀 포클라리니들이 그곳에 간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본부에서 가장 먼 지역입니다. 혹은 일본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변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떠오르는 문화권을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그리고 태평양 지역의 존재 자체가 미래에 갖는 많은 의미나 무게감이라는 관점에서 이 대륙들이 내어줄 것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듣기 좋으라고 그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배우기 위해서 우리 운동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경청하기 위해 갔는데 정말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즐겨 하는데 여러분이 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서양은 해가 지는 땅이며 동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땅입니다. 이는 인류학이나 종교의 관점에서 은유 이상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곳에 있으면 우리에게서는 하느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그 태양이 이 땅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보게 됩니다. 살아있고 투명하고 그대로의 인류 안에서 단순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 안에서 빛나는 태양이신 하느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는 크나큰 관용을 사는 이슬람 국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해가 지는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이 비춰주는 빛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 인류는 참으로 커다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가 지는 땅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석양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결국 같은 태양이 지고 솟아오릅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요약하는 데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인류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큰 희망을 준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고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비극은 그곳에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결과 보고입니다. 많은 것이 바뀝니다. 마가렛은 여러 차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체험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우리가 아닙니다. 본부에서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이 변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고 많은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거 사업회 본부에서 회장과 공동 회장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도 참으로 우톰네스를 위해서 더 잘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렛, 뭔가 덧붙일 말이 있으신가요? 이 결과 보고로 몇 가지 덧붙이자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적어두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는 리쇼코 세카이 불교 운동과 깊은 형제의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두 운동 사이의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한 것이 매우 강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족을 이루도록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 창설자 니쿄 니와노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하나의 수레를 타도록 부름받은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본어로 이를 이타이도신, 고 지체는 여럿이나 단 하나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그 나라 국가 문장에 적힌 모토가 빈네카 퉁갈 이카, 곧 우리는 다양하지만 일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여행에서 저는 우리 일체 영성과 예수님의 기도,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소서의 깊은 의미에 대해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 종교와 국가의 근간이 되고 우리 운동 고유의 특성이기도 한 이 모토들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이 여행을 마친 후 우리 운동 모든 이들에게 일체로의 부르심, 보편 형제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을 더 큰 근본성을 지니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자고 초대하고픈 열망이 제 마음에 피어올랐습니다. 사실 이 모토들이 말해주듯이 우리는 다양합니다. 사고방식이나 문화, 존재방식, 전통, 언어가 매우 다르고 각자 다른 것을 더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여행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손으로 만지고 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 바인데 인류는 형제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와서 저는 지금 곳곳에서 이 합동 연결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초대하여 일치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Grazie Margaret, grazie Jesus e tantissimi auguri per il 마가렛 헤수스 감사합니다. 두 분이 하시는 일에 큰 축원을 보냅니다. 참으로 한 도전이고 저희가 응답하도록 부름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합동 연결의 세 번째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시다.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까지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브라질로 가서 라파엘라와 아르투르를 만나볼까요? 이들은 우리에게 세계 청년대회 참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라파엘라이고 23살이 된 브라질 북부의 이젠이에요. 베네비데스시에서 인사드리는데요. 이 도시에는 포콜라레 운동의 소도시 중 하나인 마리아폴리 글로리아가 있습니다. 올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하는 세계 청년대회가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012년 브라질에서 세계 청년대회가 열린 이후로 저는 이 행사에도 참가하고픈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언니가 우리 본당에서 몇몇 청년들이 2024년 세계 청년대회 참가 활동을 조직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얻어 언니와 함께 이 그룹에 참여했습니다. 이 체험에 가족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본당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비용이 매우 높았고 제가 일 때문에 멀리가 있게 되어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필요한 비용을 전부 마련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언니만이라도 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언니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저는 늘 하느님 뜻에 맡겨드리며 성모님의 전구를 청했어요. 어느 순간 저는 하느님 섭리로 선물을 받게 되어 이제는 저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두의 일치를 믿어요. Olá, sou Arthur, tenho 24 anos e sou empenhado.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르투르이고 24살입니다. 저는 브라질 나타우시의 본당운동 젊은이입니다. 라파엘처럼 저도 세계 청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동시에 젠페스트 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포콜라레 운동 젊이들의 국제 행사인 젠페스트는 2024년 2월 브라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두 국제 행사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젠페스트가 브라질에서 열리게 된다는 것이 선포되었을 때 흥분과 기쁨과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의식이 교차했습니다. 행사까지 1년 남짓 남은 지금 모든 것이 모양새를 갖춰가기 시작하고 활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활동이나 프로그램, 제목 선정이나 로고 디자인의 선정 같은 좀 더 일반적인 것이나 지역과 구역 차원의 구체적인 것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함께 일치를 이루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포콜라레 운동을 알리고 젠페스트가 무엇인지 알리고 참여를 촉진시키려 합니다. Conheçam movimentos focolares, conheçam o Genfest e queiram participar. 감사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과는 리스본에서 다시 만나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세계 청년대회 준비 과정을 셀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소셜 채널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아래에서 보시듯 collegamento@focolare.org입니다. 헤어지기 전에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잠시 후 오후 4시에 바티칸에서 제1차 인간의 형제의 국제 모임 Not Alone, 혼자가 아닙니다. 형제애를 위한 서약,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포콜라레 운동도 함께 서약에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이제 정말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전체를 다시 보실 분들은 콜레가멘토 합동 연결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언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소식 전달을 받으시려면 알림종을 클릭해 주세요. 젠 베르데의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세계 청년대회를 계기로 준비한 젠 베르데의 새로운 곡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며 다음 합동 연결은 23년 10월 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